일단 2차 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일단 중학교 때 거부터 좀 할게요. 2차 함수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좀 더 하자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니네들은 함수라고 하는 단어를 막연히 싫어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함수는 다른 단어랑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을 건데 이제 앞에 방정식, 뭐 곱셈 공식, 인수, 분해 이런 건 계산력을 키우기 위한 단원이거든. 그 계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숙달이죠. 연습을 많이 하면 늘어야 돼. 얘네들은 많이 풀고 할수록 속도나 정확도가 좀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 문제 풀면 조금씩 늘어나는 건데 함수는 그렇지가 않아. 그냥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느는 게 아니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 정리를 문제 한 문제 안 풀어도 좋은데 내용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해봐.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한 번 더 공부하고 한 번 더 공부하고 그러니까 내용 정리만 계속 반복해서 조금 이렇게 개념을 잡는다는 게 그런 거야. 하고 나면 이 책에 있는 한 유형 20개가 그냥 따로 선생님이 유형 풀이를 안 해줘도 한 유형 20개 정도를 그냥 스스로 풀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걸 공부하면 그 유형들이 각각 뭘 물어보는지가 눈에 들어오고 또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유형만 바꿔가지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로 하면 유형 따로따로 풀기가 되게 지저분해. 짜증나. 근데 얘를 잘 정리하면 다 똑같은 유형처럼 보여. 한 20개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유형 중에서는 한 16개 정도가 똑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공부는 함수는 여길 먼저 다지고 그냥 유형은 니네가 그냥 알아서 풀어봐도 괜찮다고. 그래서 여기 공부할 때 대답을 좀 하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 그러면 문제가 다 같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 했던 2차 함수 할게요. 이건 아는 부분이니까 대답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 함수 공부하는 방법 및 순서는 앞으로 함수 종류가 달라져도 계속 똑같은 거야. 니네 2차 함수 공부하는 순서 방법이 다른 함수 공부할 때 그러니까 공통수학 2에 들어가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2학년 올라와서 대수라는 과목을 배우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나와. 2학년 2학기 때 가면 책 한 권 전체가 그냥 함수야. 그래서 함수 종류가 꽤 여러 개 나오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공부하는 순서나 방법은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 2차 함수 공부하는 순서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공통수학 2를 배울 때도 그 방법 순서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학년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한번 소개해 볼게요. 2차 함수 공부하는데 함수 공부할 때는 뭐부터 공부하는 거냐? 가장 기본 그래프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식에 대한 그래프의 모습을 익히는 거. 한번 해볼게.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가장 단순한 2차 함수 그래프 이겁니다. 지금 너네가 이제 이 2차 함수 식을 써놨는데 이걸 보는 순간 그래프의 모습이 떠오를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그래프의 모습을 한번 손으로 그려봐. 저 그래프. 또는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이 식을 보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라는 걸 알면 이미 거의 대부분 다 끝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지. 어쨌든 요 그래프는 니네가 이제 알고 있듯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식을 보고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를 뭘 보고 판단하지, 니네가? 이 그림을 그릴까요, 이 그림을 그릴까요를 뭘 보고 판단하냐고? A값, 그죠? A값에 F지. 2차 함수기 때문에 A는 0은 아니야. 절대 0은 아니니까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 판단 기준이 있으면 첫 번째
자, 그럼 써볼게요. 옆에다가. 이 그래프가 특징이 A가 만약에 양수이면 둘 중에 어느 그래프예요? 그죠? 이 하얀 그래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른다. 다 알죠? 아래로 볼록인 거예요. 그냥 대답하는 자체로 끝나. 계속 대답해. 근데 만약에 그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면 이 그림의 모습은 노란 그림처럼. 그러니까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해. 그리고 저런 그림의 모습을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 그림이야. 그 그림의 특징은 A가 양이냐 음이냐를 보고 판단해서 말할 수 있다. 됐죠? 자, 두 번째요. 그러면 양수끼리는 완전히 다 똑같은 그래프인가요? 그러니까 y는 1x제곱이랑 y는 2x제곱, y는 3x제곱처럼 양수라면 완전히 똑같은 그림은 아닌 거지. 그러면 만약에 a가 양수인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도 a 값 때문에 또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죠. 그걸 한번 표현해 볼 사람이 있을까? 중학교 때 배운 대로. 다시요.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은 맞아. 근데 이 a가 양수 중에서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단 말이지. 어떻게 달라지냐? 있잖아. 어떻게 달라지죠? A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져요. 어휴, 좋아요. 정확하게 잘했습니다.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어떻죠? 음수끼리도 똑같은 그림은 아닐 것 같고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준서 말할 수 있어? 혹시? a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마이너스 1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음수끼리도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특징까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얘가 그랬어. 아까 a가 양수끼리면 a가 커질수록 y축이랑 가까워지는, 폭이 좁아지는 모습이래. 음수라면 어떨까요? a가 어떻게 변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네가 이제 내가 요구하는 대답이 그런 대답이거든. 그렇죠. 작으면 작을수록.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하고 누가 더 작은 수냐면 얘가 더 작은 수죠. 그러면 양일 때랑 음일 때를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데 현아가 한번 표현 좀 해줄래? 그렇지. 다 잘 배웠네 이참수. 누구한테 배운겨? 넌 누구한테 배웠어? 학교에서? 학원은 누구? 명호쌤? 넌 누구한테 배웠어? 학교? 학원에서는 안 배웠고? 누구? 명호쌤? 너는? 저 학교에서? 학원에서는 안 배우고? 학원 다른 학원. 다른 학원? 네. 그럼 너는 누구한테 배웠어? 명호쌤? 근데 명호쌤이 누구지? 나 잘 모르겠다. 안경 쓰시고 안 쓰시고 청바지 잘 입으시는 분. 네. 그 사람 명호쌤이야? 잘못 알겠어. 자, 좋습니다. 잘 배웠어요. 그걸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값 크기로 판단하면 양이든 음이든 판단할 수 있겠죠. 절대값 a가 커질수록 클수록 어떻게 되지? 지금 준섭이 표현대로 하면 y축에 가까워진다. 또는 이제 요거 갖다가 이제 y축이 가까워진다를 폭이 좁아진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폭이 좁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 크기를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더 큰 게 폭이 더 좁은 또는 y축과 가까워지는 경향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잘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래프, 기본 그래프를 잘 배운다는 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의 특징을 또 얘기하자면 2차 함수라는 그림의 특징인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자, 그럼 정리해 볼게. 2차 함수든 아니든 관계없는데 공부하는 순서는 그래프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고 어떤 요소 때문에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다. 양이냐 음이냐 또는 절대값 크기죠. 그거를 공부하는 게 첫 번째 순서고, 두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마다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어. 그 특징을 공부하는 게 되면 끝나는 거야. 2차 함수라는 거의 특징을 얘기해 줄게. 2차 함수의 특징은 두 개야. 첫 번째, 요런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부르는 이름도 있는데 세 글자. 요 위치에 해당되는 점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세 글자. 2차 함수에 있는 특징이야. 꼭지점. 꼭지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하나는 꼭지점인 거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대칭성 관련한 거야. 혹시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진주야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니? 네. 대칭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선대칭 그림이야.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죠? 이게 대칭축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대칭축과 꼭지점이 특징인 함수야. 이 중에 둘 중에 더 중요한 걸 얘기해봐라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는 게 대칭축이 더 중요합니다. 대칭축의 특성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다. 대칭축 위치만 알면 꼭지점은 금방 또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개가 특징이라서 일단 가장 기본 그래프라면 꼭지점의 위치는 0,0 원점. 여기가 꼭지점 위치 맞아요. 오케이. 대칭축은 어떻게 되죠? 대칭축. 식으로 표시를 해볼 수 있을까? 원래 대칭축이 y축을 대칭축으로 한다 그러는데 선생님은 y축이라는 표현마다 보다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y축을 식으로 쓰면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 특징? 그렇죠. y축에 있는 점들의 공통 특징 0,1, 0,2, 0,3, 0,4 전부 다 x좌표가 0이라는 거니까 앞으로 대칭축을 쓸 때 y축도 좋은데 대칭축 쓸 때 x는 0이라고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뭐 정의역 어떻고 뭐 치역이 어떻고 이런 말은 뺄게. 2차 함수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식에 해당되는 이거의 그림의 모습과 특징을 공부한다. 이게 다야. 여기까지 기억한 걸로 여러분들은 약 오늘 배울 내용의 50%를 배웠습니다. 50%. 중학교 때 배운 게 이미 50%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의 그림을 읽고 보는 방법. 자, 두 번째요. 이제 함수는 이렇게 기본식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공부를 해서 그래프의 모습을 먼저 모양을 배우는 거죠. 모양.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함수 공부할 때 뭐 하는 거냐면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배운 거. 이런 식에 해당되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거야. 모양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위치가 움직이는 것만 배우면 끝이에요. 혹시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표시를 해줄까요? 나중에 대칭이동까지 배우세요.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으로 볼게. 지금 여기에 AX제곱이라는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되었다면 얘도 사실은 AX제곱이라는 모양은 이미 결정돼서 쟤랑 똑같은 모습의 그림인데 단 위치만 바뀌어 있지.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끝나는 거냐면 어떠한 그래프를, 그러니까 가장 기본 그래프의 모습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평행이동했습니까? 자, 이 빈칸을 한번 서연이가 한번 채워줄 거예요.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이동시킨 걸까? 즉 모양을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걸까요? 이게 이제 알고 있는데 표현을 자꾸 안 해봐서 지금 내가 물어볼 때 답을 할 때 조금씩 망설이는데 그냥 뭐 망설일 거 없어.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도대체 이 그래프, 이 식이야, 이 식. 이 식은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움직인 거냐 이거지. Y는 네,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요 그림을 평행이동시킨 거다 이거야.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이 순서가
P만큼이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 이동하였습니다. 라고 입니다. P만큼. 근데 여기는 반대 부호처럼 읽고요. 여기는 그냥 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평행 이동을 좀 더 자세히 배우면 요식이 이렇게 써 있던데. Y, A의 X 마이너스 P. 즉 X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된 거고 Y 자리에 이렇게 대입된 거지. 이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 표현인데 Y으로 쓰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Q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플러스 Q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인 거야. 모양은 변하지 않아. 이것만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면 역시 중요한 건 뭐라고? 이 식의 꼭지점과 대칭축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꼭지점 말해 볼 사람 있나요? 송아, 꼭지점. 어유, 너무 기본을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하는데? 좀 나쁘냐? 그건 아닙니까? 자, 그럼 대칭축도 말해 보실까? 현아가 말해 볼래? 대칭축? 원래는 Y축이라는 게 원래 움직이기 전에 대칭축인데 그게 Y축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들한테 대칭축을 물어보면 X는 얼마? 이렇게 대답해 달라는 거야. 대칭축. X는 P.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이 그림을, 하얀 그림을 Y축 방향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봤어. 대칭축의 위치가 변하나요? 안 변하지. 근데 이 그림을 그대로 좌우로 움직이면 대칭축이 딱 있는 놈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차 함수에서 평행 이동할 때 대칭축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건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다면 대칭축이 X는 P 자리까지 움직인 거랑 같죠. Y축 방향 움직인 거랑 관계가 없죠. 자, 그럼 생각해봐라. 이제 내가 이제 함수식을 하나 써주면 니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모양도 알고 위치도 알아. 자, 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할게요. 보통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건 고등학교 때 그냥 그래프 그리는 자체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로 시험 문제 안 내는데 그릴 수는 있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더 약식으로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사항은 X축 표시, Y축 표시, 원점 표시는 기본으로 한다. 두 번째, 꼭지점 위치는 반드시 표시해 줍니다. 이거 꼭지점 읽어볼 사람 1,2 그러면 꼭지점 위치는 반드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양을 쳐다봅니다. 양수냐 음수냐 쳐다보란 얘기야. 양수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거야. 이게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축과 닿는 점 표시까지 해주면 완벽. 축과 닿는 점을 생각할 때 지금 Y축과 닿는 점을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불러. Y절편이라는 건 Y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럼 Y축과 만나는 점의 특징은 X좌표가 0인 거니까 Y절편 구하고 싶으면 X 대신 0 집어넣으면 되죠. 0 집어넣어봤어요. 0 집어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아주 완벽한 그림. 그리다가 손이 떨려가지고 어이씨 이렇게 그려도 정확한 그림이야. 얘만 표시돼 있으면. 근데 컴퓨터로 그린 것처럼 아무리 매끈하게 그려도 이런 정보들이 표시돼 있지 않은 건 잘못 그린 그림이야. 우리가 뭐 손으로 그려서 컴퓨터처럼 그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나 해당되는 절편을 표시하는 게 그래프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는 거죠.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자기 빈칸 아무데나 그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세요. 식 하나 써줄게. 자, 이 그림을 요렇게 한번 써보시고 이 그림을 보고
이걸 먼저 쓴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기 바래요. 딱 한 번만. 뭐 더 이제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 안 할게요. 자, 요 식을 보고 어떤 그래프를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씩 평행 이동했는지 자기 그 개념 노트에 적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써준 다음에 평행 이동 써준 다음에 그래프를 선생님처럼 x축 표시, y축 표시, 원점 표시, 꼭지점 표시, y절편 표시 정도까지 그래프를 그려주기 바래요. 한 번만 제대로 그려봅시다.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게 맞죠. 자, 그 상황에서 실제 이 그림을 선생님처럼 간단히 그래프를 그려보기 바랍니다. 생긴 모습도 나올 거고 꼭지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해. 아마 다 됐겠죠? 그러면 x축 표시, y축 표시, 원점 표시가 되고요. 꼭지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쯤 있다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래프가 모양에 해당되는 숫자가 음수이므로 위로 블록하게 그렸죠. 이렇게. 그때 축과 닿는 점은 x 대신 0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 표시했다면 아주 잘 그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캡처 하나 해놓을게. 자, 지금 이제 이차 함수의 그 기본 내용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제 2개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찍어둘 사람은 찍어두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게 더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2차 함수 저거까지 배운 다음에 니네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배웠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식을 배웠어. 이 식을 배웠어. 자, 그러면 이 식을 보고 혹시 바로 꼭지점 좌표 얼마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만약에 그래프 글이라고 나오면 무슨 짓 하니 얘는? 완전히 없이 고치나요? 해볼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데까지 한 번만 할게. 앞으로 근데 이렇게 할 일은 없어. 미리 얘기할게. 2로 묶고 나서 x제곱 더하기 4x 1차 항까지 쓰겠죠?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가 필요한가요? 4가 필요한 게 맞아. 좋았어. 완벽해 아직까지. 자, 그리고 나선 2 쓴 다음에 요 3개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 묶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4는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나갈 때 엄마 허락받고 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잘못됐나? 맞아요? 어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중간 중간에? 요거?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라 맨 뒤에 맨 뒤에 요거? 아니요 위에. 두 번째 거에 요거 아 마이너스 1이었구나.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대로 고쳐졌으니
이게 아래로 블록인 그림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에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었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졌다고. 잘 그린 거야. 잘했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함수를 배울 때는 앞으로 선생님하고 배울 때는 딴 사람이랑 할 때는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랑 할 때는 이 작업은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2차 함수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보통 2차 함수 내가 이제 해설을 할 때 그림은 어떻게 그릴 건지 소개할게. 지금 너네가 이제 이 식을 보면 습관처럼 자꾸 이렇게 고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그래프의 모양과 대칭축 위치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잘 들어. 이거의 그래프를 나타낼 때 나랑 공부할 때는 이 식을 변형하지 않고 그냥 이 식의 모양은 이 숫자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대칭축 위치를 그냥 얘를 쳐다보고 알아내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알고 있는 사람 대답해 줄래요? 이 대칭축 위치 얼마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만큼이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보여주고 살짝 지울게. 이거 적지만 얘처럼 그냥 해보는 거야. 절반이 2a분의 b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만큼을 더했다 뺐다 하겠지.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a의 x 더하기 절반 제곱 요거 나오면서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대칭축의 위치는 얼마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맞지? 자, 근데 이제는 이렇게 고치지 말자는 거야. 그냥 이 식을 보고 대칭축의 위치를 읽어.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 2배 숫자분의 요거 x 개수 숫자 요거를 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리고 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대칭축 위치를 한번 읽어봐. 마이너스 붙이고 2a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 2 보여요? 오케이,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나랑 공부할 때는 이 작업 없이 요 식을 보고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2 위치네. 그러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렇게 그려가면서 그냥 할 거야. 아무 작업 없이. 선생님 그럼 꼭지점 좌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안 고치고? 뭘 대칭축 위치 찾았으니까 이 꼭지점의 y값을 찾고 싶으면 x 대신 얼마만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y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빼기 1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17에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9 위치야.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그때 읽으면 돼. 애초부터 꼭지점을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랑은 요렇게만 그냥 그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축 있고 꼭지점 있고 절편 이게 원래 정식 방법인데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요구하는 건 이 x축, y축 위치가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과 대칭축을 이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림은 이거 쳐다보고 바로 여기까지 그리는 걸로 연습. 하나 더 연습.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자, 이 그림을 내가 그려보고 싶은 거야. 위로 볼록이야. 대칭축 위치가 얼마죠? 자꾸 대답해봐. 1 보여야 돼 자꾸 연습해서. 그러니까 위로 이거 뭐 잘못 그렸네. 미안하다.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그리네.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 9죠.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의 위치가 1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자, 이제 그래서 실제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식들은 배웠습니다. 요약할게. 함수 공부할 때는 가장 기본식, 움직이지 않은 거, 진짜로 평행이동 없었던 상태.
그걸 먼저 공부하는 거고 다른 함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얘가 평행이동된 어떤 식을 보고 읽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번째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식으로 써 있을 때 모양에 대해서도 그 그래프의 특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이 이차함수의 모양의 특징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꼭지점 또는 대칭축의 위치가 가장 그래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읽어낼 수 있으면 된다. 모양 보고 대칭축 위치. 그럼 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식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이제. 그땐 완전히 뭐 누군가가 그냥 일부러 야 그려라 하고 내는 거 이외에는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어. 요렇게만 나타내도 된다는 얘기야. 자, 요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트예요. 여기도 적어둘 사람은 지금 찍어두든가 해서 내용 정리할 때 여기까지 기록이 돼 있으면 돼. 자, 요게 이제 일단 된다면 나는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내용. 일단 이 앞에 써 있는 건 캡처해놨어, 선아야. 영상 보내줄 때 앞에 필기된 거 캡처해놨으니까 보내주면 잘 정리하라고. 네. 제발 지각하지 말고. 네. 나 얘기 안 할게 이제. 네. 자, 이제 지웁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까지 해봤더니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잘 배운 티가 나네. 그러면 이제 그 잘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시각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 쪽으로 좀만 돌리면 돼. 자, 이제 목표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2차 방정식도 배우고 2차 함수도 배웠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따로따로 내용 배운 거야, 일종의. 근데 어디 쪽에다 조금만 더 이제 시선을 돌리는 거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 저 뒤에 가서 배울 2차 부등식까지 얘네들이 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 근데 어느 정도로 가까운 친척이냐면 거의 엄마 아빠 사이 정도까지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준섭이네 아빠가 준섭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 나의 분신이야. 그치? 넌 나야. 나도 그래. 집에 가면 야 어떻게 걷는 모습까지 아빠랑 똑같냐? 앉아있는 모습도 똑같대. 나이가 드니까 목소리도 비슷해져. 그러니까 그냥 분신이라고. 같은 놈들이야. 그게 앞으로 배우고 싶은 내용. 자, 그러면서 시간 좀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니네 이걸 봐봐. 2차 함수식을 하나 써줄게. 다 됐어. 이제 해봐봐. 그리고 2차 방정식 써볼게. 바로 저번 주까지 배웠던 거. 둘이 닮았나요? 닮았어요. 엄청 많이 닮았죠? 굳이 차이를 찾으라고 하면 뭐만 차이가 있는 거냐? 함수의 그 y-자리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결국? 0이라고 써 있는 거야. 이 둘은 같다는 거야, 거의. 같은데 뭐만 차이가 있는 거냐면 y하고 y-자리에 0이라고 써 있는 특징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니네가 아까도 읽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건 아니구나. y는 0을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 볼래? x축. x축.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 뭐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럼 내가 얘기해 볼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는 2차 함수의 y자리에 0이라고 써 있는 것 뿐이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x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이고 이렇게 x축이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들어있는 이 0은 x축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제 정리할게. 2차 방정식은 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같아지는 곳,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같아지는 곳, 같다는 건 만난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와 요게 y는 0인 거죠. 이 둘이 같다고 놓고 푸는 게 2차 방정식. 그렇다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가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라면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곳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정리 한번 해볼게. 결국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왜 같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2차 함수 그래프 중에 딱 x축이랑 만나는 그 일부분, 그 자리가 방정식으로는 근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럼 더 써줄게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그래프와 x축, 다른 말로 하면 y는 0인 거죠. 과의 교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결국은 2차 방정식의 해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면 오늘 배울 내용의 80%가 끝났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따라와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너네한테 내가 야 유형 15번까지 다 풀어봐.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돼. 아직 20%만 딱 남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함수와 방정식을 조금만 더 이제 그 표를 내가 그려줄 테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세요. 보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이제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제 2차 함수를 표시할게요. 이제 편의상 아래로 볼록인 함수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여기는 2차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는 니네가 이제 많이 그려봤지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잘 생각해 보면 딱 세 종류밖에 없어. x축, 그러니까 y축은 내가 고려하지 않는 거야. 2차 함수의 그림은 딱 세 종류인데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이랑 두 점이랑 만나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아우 너무 힘드네. 녀석이. 또는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아예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림으로 2차 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어. 셋 중에 하나야. y축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안 그렸어. 필요 없고. x축과의 관계야. 근데 이 x축도 y는 0이라고 하는 식이라는 걸 이해하시라고. 이 0이라는 게 x축인 거야. 자, 그러면 제가 2차 함수 그림이 이렇게 세 개가 생겼는데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줘 볼게요. 이렇게요. 얘는 한 점만 만나는데 내가 그냥 알파라고 쓸게. 여기 뭐 만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쳐. 그러면 이 함수식 여기만 쳐다본 거예요. 요거를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의 근은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 이 그림을 보고 대답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2차 함수가 생겼으면 그 식에 해당되는 2차 방정식의 답을 어떻게 쓸 거냐고.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그림을 보고 그 해당되는 2차식을 방정식으로 풀었다면 여기다 답을 어떻게 쓸 것 같으니?
어떻게 쓸까? 준서가 어떻게 쓰죠? 일종의 무슨 중근 개념이고 여기는 서로 다른 두실근 개념인 거지. 자, 그 다음 얘는 x축과 만나지 않아. 근데 함수는 실수만 다루는 곳이야. 그러니까 허수 같은 걸 안 다룬다. 물론 이제 허수도 나타낼 수 있긴 한데 함수는 실수만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걸 근이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 근이 없다에 해당되죠.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근이 없다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정식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요 식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었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를 어떻게 판단했었어? 얘의 판별식을 이용했었지. 그럼 이제 그거를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생각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식의 판별식을 구해봤을 때 그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 그림을 봤어.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대. 그래놓고 나서 이거의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그 판별식의 부호는 양수겠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죠. 2차 함수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이걸 쳐다보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한 점. 그러면 실근이 하나야. 중근이야. 따라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림을 보면 요 식의 판별식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맞냐? 그러면 이 그림 보고 판별식 뭐라고 부를 거야? 만나지 않으니까 근이 없는 조건을 써야죠. 판별식이 음수로 나올 거라고. 얘 판별식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한 말이 그거야. 얘를 갖다가 친척 관계라고 하나로 해석하겠다는 건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도 판별식 생각을 하는 거야. 판별식은 사실 어디서 배웠어? 2차 방정식. 근데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은 같은 놈들이야. 친척이야 그냥. 같은 놈이야.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그냥 함수 그래프를 보고도 판별식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내가 말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떤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대.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사실은 그 2차 함수에 들어있는 이 식의 판별식이 0인 조건을 사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던 뭐 위로 블록이든 x축과 접하는 그림. 그러니까 요거 접한다의 그림입니다. 접한다의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만나지 않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거의 다 배웠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 일단 여기까지 적으시고 찍어두시든가. 그리고 이 관계를 꼭 살펴. 얘를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야 돼. 이 말의 의미. 그래프와 방정식은 이렇게 해석한다. 즉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자리의 x좌표, 거기가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는 근에 해당되는 거다. 그 근의 개수를 보고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쓰는 것과 같다. 계속 말을 함수랑 방정식을.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니네가 방정식이 써져 있어도 함수 그래프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야. 반대로 2차 함수식이 써 있어도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돼. 방정식과 함수를 섞어버리면 되죠. 니네 책에 그 단원 제목이 뭐니? 2차 함수라고 써있니? 아닐걸요? 뭐라고 써있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라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2차 함수를 따로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냥 방정식과 함수를 한꺼번에 생각하자. 그 얘기의 제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할게요. 이거부터 얘기할게. x축은 직선이냐 아니냐?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래프에 대해서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건 몇 점에서 만나냐고 물어본 거를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x축도 y는 0이라는 직선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x축이란 직선 말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까지만 하면 사실 다 배운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3번. 지울게 여기. 지금 얘가 이론만 계속 풀고 문제 하나도 안 푸니까 지루하겠지만 내가 좀 이따가 갑자기 너네한테 막말할 수도 있어. 야, 유형 15번까지 빨리 풀어. 못 풀겠는데요? 그럼 얘를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보여요. 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2차 함수와 어떤 그냥 직선의 위치 관계, 이것도 배웠어 사실 중학교 때. 자, 내가 말해볼 테니까 그냥 칠판만 잠깐 보세요.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여기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참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어떤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찾고 싶어. 즉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x좌표가 얼마인지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니네 어떻게 풀었었지 중학교 때? 이거랑 이거랑 만나는 점의 x좌표 찾고 싶으면 둘이 같다고 놓고 풀었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이 그래프의 y값과 이 그래프의 y값이 같아지는 거, 높이가 같아지는 자리, 만나는 자리.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풀었냐면 여러분들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 mx 플러스 n하고 이렇게 같다고 놓고 풀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a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방정식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랑 베타라면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다. 그럼 얘를 y라고 하고 얘도 y인 거야. 요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거냐면 이 식의 의미. 이 식의 의미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m의 x 더하기 c-n이라는 2차 함수로 생각한 거야. 여기를 함수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이 요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는영이 뭐라고 했지 아까? x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되는 거야. 요 식이 요 그림이야. 선생님 그러면 여기 그림, 하얀 그림과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야? 같지 않은 그림이야? 말해볼 수 있겠니? y는 ax제곱 요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야? 아니면 다른 그림이야? 다른 그림인 거예요. 새로운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거랑 x축 관계. 조금 내가 과장해서 보여줄게. 얘랑 둘이 만나서 생긴 이 식의 모양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위치는 그대로야. 근데 얘가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생각했을 때가 바로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x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x축도 직선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조금 지루해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직선, 이무의 직선이죠. 두 직선이 만나는 점에 대한 이 정보는 둘이 같다고 놓고 풀어서 만들어진 이식,
에서 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새로운 2차 함수예요. x축과의 교점에 해당되는 점을 구한 거랑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직선과 2차 함수라고 해도 결론은 2차 함수와 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 얘랑 같은 얘기라.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게 마지막 표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필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문제 유형에서 필요한 거 빼고는 안 할게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두 직선과의 위치 관계, 즉 만나는 점의 관계가 위치 관계가 결국은 이걸 갖다 놓고 풀었을 때 생긴 y는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c 마이너스 n 요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랑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요런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직선이가 있는 거예요. 요거에 해당되는 거에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와 이거에 해당되는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쓰는 것과 같고, 그러면 요거의 판별식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여기는 y는 필기하기 좀 나쁠 거예요. bx 더하기 c하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이 위치 관계 교점이 여기서는 y는 좁다 조금. y는 a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 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이라는 그래프로 생각하면 마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석한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떤 2차 함수 그림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관계,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갖다가 놓고 풀어서 요 식으로 만들었다면 얘는 아까 그림처럼 이거랑 요 그림에 해당되는 거랑 같다는 얘기고, 만약에 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이 mx 플러스 n이 만나지 않는 이런 관계에 해당되는 그림이었다면 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거랑 이렇게 놓여있던 관계를 해석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결국 요 놈의 판별식이 이렇게 되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생각한 게 기본이었다면 이제 이 그림을 보고도 요거 갖다 놓고 만든 요거의 판별식이 양수, 요거의 판별식이 0인 경우, 요거의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를 나타낸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유형 한 15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얘기했어요. 모르는 내용은 크게 많이 없을 거야. 대신 이게 문제 읽으면서도 생각이 나게끔 하는 게 이제 목표이고요. 여기까지 정리해줘라. 여기를 캡처 해줄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끊을게요.